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 파트입니다. 근데 어차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활용 파트는 맨날 똑같은 내용들이야. 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 x로 놓고 부등식을 세우고 부등식을 풀어 문제의 뜻을 확인한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가지 공식에 대한 활용이 속력, 거리, 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방정식처럼 똑같이 세워놓되 등호 대신에 뭐 쓰면 돼? 부등호 적으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를 그냥 바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등식을 설명을 하게 활용 파트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이야.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봐. 한 개에 500원 하는 사과와 한 개에 300원 하는 귤을 합해서 20개를 샀대요. 그러니까 귤하고 사과하고 몇 개를 샀는지를 보는데 배를 사고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하는데 총 금액을 10,000원으로 한다 그런 방정식이고 10,000원 이하로 하려고 할 때라고 돼 있잖아. 10,000원 이하려고 할 때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과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500원 하는 사과와 얘들아 500원 하는 사과 몇 개? X개라고 얘기하면 되고 300원 하는 귤이라고 얘기하니까 300원 하는 귤 몇 개? 사과하고 귤을 합쳐서 총 20개 샀다 그랬으니까 20 빼기 X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배는 그냥 3,000원어치 그냥 샀다 그랬어. 3,000원어치 그걸 다 더해서 10,000원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500원 하는 사과 X개 샀으니까 500X지 그지? 500X 그 다음에 더하기 300이 얼마 하면 돼? 20 마이너스 X 더하기 3,000 하는 것이 얘들아 옛날에는 10,000원이었는데 이제 10,000원 이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500x 마이너스 300x니까 얼마? 200x가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6,000 9,000이잖아 9,000 그지? 두 개 더하면 넘기면 1,000원이지 뭐 1,000원 그러면 나눌 때만 조심하면 돼. 약분할 때 나눌 때만 빵빵빵 약분시키고 요렇게 약분시키면서 x는 얼마? 5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몇 개? 5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요렇게 쓰면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고 되는데 사다리꼴이 이렇게 돼 있다. 사다리꼴이 이렇게 돼 있고 높이가 7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x라고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윗변의 길이가 x, 아랫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7인데 사다리꼴의 넓이가 56이라고 얘기하면 방정식이지만 56 이하가 된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56 이하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자. 2분의 1 해놓고 x 더하기 10 아랫변 곱하기 윗변 곱하기 얼마지? 7이 56이잖아. 차근차근 정리하면 돼. 우선은 7을 약분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7, 8이 56. 그 다음에 2를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16이지. 그럼 x 플러스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6이 되거든. 그럼 x는 얼마라고 얘기하면 6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우선 도형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답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0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왜냐하면 길이니까 라고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아직까진 관계식이 없네. 종근이하고 친구들과 영화관에 가려고 하는데 이 영화관의 입장료는 6,000원이래요. 6,000원인데 3,00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대. 그러니까 20% 할인해 준다니까 6,000원에 20%면 얼마지? 6, 8에 48. 그러니까 4,800원까지 간다는 소리지.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면 그럼 6,000원씩 다 내야 돼 원래는. 그지? 다 내야 되는데 몇 명 이상부터 3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겠는가. 그러니까 한 27명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냥 30명 걸 사는 거야. 단체 입장권으로. 그러면 유리한가? 돈이 더 적게 드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랬을 때 몇 명을 갖느냐? 라고 돼 있잖아. 몇 명 이상이 갖느냐? 몇 명 이상이 갖느냐?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지? X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잔 말이야. 그러면 X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지만 30명 미만이 될 거야. 미만이 됐을 때 30명 이상의 금액을 산다 그랬으니까
그럼 30명 미만이 갔는데 그 X명의 금액은 원래는 6,000X겠지, 그지? 맞아? 6,000X. 그런데 나는 30명 이상의 금액을, 그러니까 30명인 단체권을 살 거잖아. 단체권을 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단체권 사는 금액은 6,000 곱하기 얼마지? 0.8이어야 돼, 그지? 그런데 걔네들을 몇 명을 사는 거야? 곱하기 30명을 사는 거거든. 그랬을 때 더 유리한가라고 물어봤잖아. 유리한가? 그러면 이게 더 금액이 더 어떻다?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대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6,000X라고 얘기하는 것이 4,800 곱하기 30이거든. 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약분 먼저 하자. 땡땡땡 3개. 땡땡땡 3개. 그지? 그럼 6X는 얘들아 48 곱하기 3인데 여러분들 곱하기 먼저 해버린다고. 약분 먼저 하자고. 6 그러면 6 8에 48. 그러면 X는 얼마? 24명보다 많으면 30명을 사면 되거든. 그러니까 25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25명 이상부터 사면 된다 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읽을 때 좀 차분하게 읽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게 1번, 2번, 3번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 문제 같아, 그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출발 시간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상점에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시속 4km로 걷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20분 걸린다고 할 때, 그지? 역에서 몇 킬로 이내, 몇 킬로까지가 아니라 몇 킬로 이내잖아, 그지? 이내라고 얘기하는 건 이하지, 이하. 의 상점을 이용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기차역이야. 그림으로 그려 잡고. 기차역이고 상점이야. 얘들아, 상점. 몇 킬로 이내냐라고 해서 모르니까 X킬로 라고 돼 있잖아, 그지? X킬로. 근데 얘는 시속 4km로 걷는다 그랬어. 시속 4km로 걷는다. 그러면 이렇게 H까지 적어주고, 문제는 뭐냐면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는데 물건을 사는데 20분이 걸린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갈 때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사는 시간 20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 때 걸리는 시간도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어가서 물건 사면 기차 못 타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반 걸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0분 여기서 소비하고 나면 1시간 10분 남으니까 그럼 70분 남잖아. 여기 걸어가는데 35분이어야 되고 오는데 35분이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식을 세울 때 복잡하게 세울 필요도 없는 거야. 뭐냐면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분 걸리는 것까지만 계산하면 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답은 되게 간단하지, 그지? 얘들아, 변하지 않는 게 뭐니? 그럼 시간만 안 변하잖아. 속력도 변하지 않는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35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시속이니까 60분에 35가 돼야 되겠지? 그거보단 짧아야 될 거야, 그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가는데 걸리는 시간 뭐지? 얘들아, 시간은 뭐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지? 거리라고 얘기하는 관계식,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립방정식 배울 때까지 다 배웠으니까 4분의 x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우선 약분을 시킬까? 4로 약분을 시키면 4, 1은 4, 4, 5, 20 5로 약분시킬까? 그럼 5, 3, 15 5, 7이 35 그지? 그러니까 x는 얼마? 3분의 7 뭐야? 키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이내에 있는 상점을 가야 됩니다 라고 계산하면 아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속력하고 농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림으로 자꾸 풀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계식만 세우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게 되면 10% 소금물 200g에 물을 넣어. 그지? 물을 넣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들아. 10% 소금물 200g이 있어. 200g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추가합니다. 물을 추가하는데 물은 몇 %야? 0%야, 물은. 0%. 몇 g이라고 돼 있는데 몇 g에 물을 넣어야 되겠는가? 몰라, 이렇게. 그지? 몰라. 그랬을 때 농도가 옛날에는 8% 그랬는데 농도가 8% 이하가 되게끔 세우래.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8%보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농도 문제니까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원래 소금물에서는 소금물의 양을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 요거 숫자 100분의 10 곱하기 200 하면 얼마? 20g인가? 그지? 20g. 20g이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20, 200에다가 원래 물 Xg 넣었는데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20 곱하기 100 하게 되면 퍼센트 8% 나오는데 8%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저거 넘겨줘. 그럼 100분의 8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 플러스 X에 20이지. 여러분들 막 이거 막 X자로 곱하면 안 돼. 이건 등호일 때 가능한 거야. 등호가 아니니까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약분. 그럼 요거 25. 그지? 요거 약분 4. 그 다음에 요거 약분 4, 5, 20. 이건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으면 25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 플러스 X분의 5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등식 계산할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다가 이만큼을 다 곱해줘. 25 곱하기 200 플러스 X. 왜?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5 곱하기 200 플러스 X를 전체에다 다 곱해주는 거야. 그래 통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쪽은 200 플러스 X겠지, 그지? 200 플러스 X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은 25 곱하기 5 하니까 얼마? 125죠. 125입니다. 그래서 그냥 X를 계산하게 되면 선생님 뭐 계산 틀렸나 보다. 계산이 뭐가 틀렸는데 선생님이 뭘 틀렸을까? 200이고 보자. 200 플러스 X 25 계산하면 200 플러스 X고 이쪽 거는 25 곱하기 5 하면 125.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 틀렸지? 100분의 X 가만있어 보자. 4로 약분시키면 아이고 요게 2인데 그지? 아닌데 4 25 이게 2구나. 요게 2구나. 그러면 여기 10이구나. 10 그지? 선생님 계산 틀렸다. 어쩐지 계산이 음수가 나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5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쪽에 선생님 좀 실수했어. 그 다음에 요게 1이고 요게 5네. 요게 5 그지? 5 그러면 25분의 1이고 얘들아 25분의 1은 200 플러스 X분의 5가 되거든. 그 전체에다 25 곱하기 200 플러스 X. 똑같은데? 잠깐만. 선생님 계산 틀렸나 본데? 8이라고 얘기하는 건 200 플러스 X분의 20.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계산이 좀 차근차근 다시 해보자. 계산이 틀린 것 같아. 그럼 잘 봐봐. 100분의 8. 맞지? 100분의 8. 요렇게 합시다. 요거를 얘들아 요렇게 요걸 요로 넘겨줘. 계산 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8 곱하기 200 플러스 X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1600. 2000이지 2000. 왜 이렇게 곱셈이 안 되지? 2000. 그럼 요게 얼마야? 1600이지. 1600. 28에 16. 1600이니까 넘기면 8X는 얘들아 8X는 그지? 1600 넘기면 400이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 50g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지? 계산을 선생님 실수를 했네. 그지? 요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요. 어쨌든 간에 식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6번 풀자. 마지막 문제. 6번을 보게 되면 5% 소금물 200g과 12%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물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방정식 8% 소금물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5% 소금물 200g과 200g 더하기 12% 소금물 몇 그램? 나도 몰라요. 그지? Xg을 섞었을 때 요거는 옛날엔 등호였는데 얘들아 등호였는데 문제는 8% 이상이니까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지?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상이니까 8% 소금물 얼만큼? 8% 소금물? 소금물 2개 더했으니까 200 플러스 X잖아. 그지? 200 플러스 Xg.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소금의 양만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풀면 되겠네. 그지? 그럼 이거 100분의 5. 그지? 요거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5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 숫자 곱하기 소금물. 그럼 얼마? 10이지. 10g. 더하기. 요거는 100분의 12 곱하기 X일 것이고. 그럼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분의 8 곱하기 얼마? 200 플러스 X입니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식만 세우면 되겠네.
전체에다 100 곱하지 뭐. 그럼 얼마야? 1000 더하기 12x는 1600이죠. 그냥 바로 약분. 100 곱해서 1600 플러스 얼마? 8x입니다. 요거 여기로 넘겨줘. 그럼 얼마? 4x. 이거 넘겨줘. 600. 그러니까 x는 얼마? 150g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50g 이상을 섞어야 8%보다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가 변한 건 8%였다 그러면 8%라고 등호를 썼는데 이제 이상 뭐 8% 미만, 이내 뭐 이러면 옛날엔 8%였는데 이내 미만이니까 그럼 등호만 써주는 대신에 등호 대신에 못 써준 게 나는데 부등호만 써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시키면 연립 부등식의 그러니까 부등식의 활용도 방정식의 활용처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